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6월 8일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일주일 새 7.5%나 오르면서 2200선에 육박을 했습니다. 전 세계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 올렸는데요. 특히 증시를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기관은 2조 2,980억 원을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2,43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수가 2,200선에 가까워지자 이제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기업 실적 대비 너무 빠르게 회복했다.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증시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서 더 오르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좀 들어와 줘야 하는데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 돈을 더 풀겠다고 발표한 덕분에 지난 3월 12일 이후 최저치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좀 안정을 찾아야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다행히 외국인 순매수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풍부한 유동성은 계속 뒷받침이 될까요? 이번 달에 독일이 또 약 178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미국도 2조가 넘는 규모의 5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계획대로 돈을 푼다면 유동성 살포 2라운드가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세계 각국 정부의 특단의 대책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렇게 증시 환경에 우호적인 부분도 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악재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과 또 인종차별 시위로 인한 트럼프 지지율 하락.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겠고요. 경기 지표나 기업 실적이 살아나는 속도보다 증시 오른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도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어느 정도 다 해소되고 나면 시장의 관심이 이런 부분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증시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이벤트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일 결과가 발표되는 6월 FOMC 회의입니다. 위원들이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제로금리 유지를 예상하는지, 또 향후 금리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국제유가 상황 보고 갈까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한 달 연장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인도분 WTI 배럴당 5.7% 오른 39달러 55센트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52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한성기업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고요. 일양약품이 항암제 슈펙트의 코로나19 러시아 임상 3상을 6월 중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장대 양복을 그렸습니다. 이지바이오 분할 재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고요. 이지홀딩스도 동반 간세입니다. KPM테크는 휴머니젠의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판권을 얻기 위한 우선 협상 권리를 받았다는 뉴스에 20%대 이상 뛰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조선훈풍의 철강업 기대감 솔솔. 오늘 포스코 강판과 화인베스틸 20%대 힘있게 올라줬고요. 그 밖에 영흥과 현대 BNG 스틸, 그리고 동일철강, 문배철강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도 동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업들 왜 오르는 걸까요? 이 전방산업인 조선업이 잭팟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증시 브리핑에서 조선주 더 갈까라는 주제로 조선업 관련 이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국내 조선 빅3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 계약을 맺으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조선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을 치면서 주가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LNG 운반선 계약 규모는 약 23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죠.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은 2027년까지 LNG선 건조 공간인 슬롯을 확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호재가 철강주들을 왜 끌어올리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조선업은 철강업의 대표 전방 산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 건조하는 배가 있어야 철강도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선박을 건조할 때 두꺼운 철판, 이게 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판이 있어야 하거든요. 즉 조선업 계약 수주는 철강업 발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의 업황이 좋아야 철강업도 덩달아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자동차, 건설 모두 철강업의 전방 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철강업이 만드는 주요 제품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크게 판재류와 봉형 강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판재류는 보통 자동차에 사용되는 강판을 말하고요. 봉형 강류는 건축 철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과 건설업 경기가 좋아야 철강도 덩달아 좋을 수 있다는 사실 쉽게 이해되시죠? 그래, 그럼 지금 조선업은 볕이 들었다 이 말인데 자동차나 건설은 어떨까요? 우선 자동차, 코로나19 여파로 완전히 수요가 죽었었는데 정부가 자동차 업계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업황이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업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건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약 2,500조 원을, 그리고 중국은 약 64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면 건설과 철강업 같이 살아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조선주와 철강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작 철강업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선 빅3가 맺은 계약은 슬롯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슬롯 계약이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철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당장의 실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 시차 때문에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후판은 철강업 매출의 1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후판 가격이 너무 낮아요. 이제 조선업이 살아나면 후판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냐 하실 텐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후판은 또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하거든요. 후판 가격이 1% 오르면 조선사 영업이익은 최대 3%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선업계에서는 후판 가격이 오르면 어려워지는 거고 반대로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이 올라야 좋은 거고 그래서 이 두 업계 사이에서 후판 가격을 놓고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시작한 협상은 6월이 들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소폭 인상과 동결을 오가는 상황이 반복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업이 진짜 웃을 수 있게 되려면 후판 가격은 당분간 오르기 힘들다고 가정을 할 때 자동차와 건설, 이런 다른 전방 기업들이 살아나야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캠핑의 시즌이 돌아왔다. 네, 인기 TV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인데요. 안보현이라는 배우가 평소 즐겨하는 캠핑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고요. 안보현님뿐 아니라 다른 유명 배우들이 여가 시간에 캠핑을 즐기는 모습 굉장히 자주 노출이 됐어요. 그만큼 캠핑이 하나의 힐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외출은커녕 여행은 전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콧바람을 쐴 수 있는 이 캠핑과 등산에 열중하는 모습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도 캠핑이나 등산 인증샷들이 꾸준히 올라오더라고요. 동감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주식에 좀 연관을 시켜보면 캠핑 용품이나 등산 용품 관련 업체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레저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캠핑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대표적인 캠핑 관련주로는 캠핑용 난로용품을 만드는 파세코, 부탄가스 선연료를 만드는 태양, 맥스 부탄의 대륙제관, 캠핑용 코펠 제조업체인 PM풍년, 캠핑용 텐트 업체인 라이브 플렉스 정도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라이브 플렉스라는 종목이 오늘 유독 상승폭이 커요. 캠핑에 텐트는 기본이기 때문이겠죠. 특히 한강변에 수화하는 텐트 중에 70%는 이 라이브 플렉스가 생산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라이브 플렉스가 텐트를 생산하면 텐트 업체들이 저만의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이 OEM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캠핑 관련 테마로 엮어서 오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말이 옳은 감이 있는데요. 뭔가 또 다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아직 오늘 급등의 이유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 뜬 것은 없고요. 제 나름대로 최근 이슈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우선 김병진 회장의 라이브 플렉스는 그 아래에 라이브 파이낸셜을 두고 있고요. 그 밑에 다시 바이오제네틱스 투자 조합을 통해서 2년 전에 인수한 경남제약을 거느리고 있는 구조였는데요. 최근에 투자 조합이 해산되면서 경남 바이오파마의 최대 주주는 라이브 파이낸셜이 된 상태입니다. 복잡한데 그냥 라이브 플렉스 밑에 경남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남제약은 아시다시피 대표 비타민 제품인 레모나를 취급하는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 이 김병진 라이브 플렉스 회장이 경남제약에 이어서 또 한 차례 M&A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코디엠입니다. 코디엠은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는 한데요. 다수의 바이오 신약 기업에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코디엠 글러브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의료용 장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이 라텍스와 니트릴 장갑 부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경남 바이오파마도 의료용 장갑 사업을 진행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경남 바이오파마가 경남제약과 함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도 늘려가고 있어서 코디엠의 신약 기업 투자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이 기대감이 라이브 플렉스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슈, 이번에는 라이브 파이낸셜 관련 얘기인데요. 라이브 파이낸셜은 우리가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업체로 잘 알고 있는 EDGC, 그 자회사 솔젠트와 일본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EDGC는 설명하기 입 아프죠. 최근 유럽 CE 인증에 이어서 미국과 필리핀, CIS국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중동 줄줄이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5개 업체 중에 직접 개발 또 생산한 핵심 원재료로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회사와 독점 판매권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라이브 파이낸셜을 거느리고 있는 라이브 플렉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 수급 현황 잠깐 보면요. 외국인 무슨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걸까요? 엄청난 수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엄청나네요. 그렇지 않아도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캠핑 선수기를 맞아서 좀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말씀드린 이슈들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출발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